한수원 배우님도 아이고야. 소개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릴 사항이 있어서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무경에서 진행입니다. 음악영화제 10주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게 영화제가 극장에서 10년을 이어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다시 한번 상상보단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음악영화제가 2012년도였나요? 한번 이렇게 리런칭을 한번 했었거든요. 새로 이렇게 할 때 홍보대사로 활약을 해주셨던 요조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감독으로 음악영화제 10주년에 찾아와 주셔서 감회가 매우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먼저 요조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과 또 축하 인사도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영화 감독 요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 상상마당 음악영화제의 그 홍보대사로서 이 자리에서 참 즐거운 일들이 많았는데 또 이렇게 감독의 입장으로 또 10주년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축하드리고 그리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아당궁에서 순월 역할을 맡은 황순월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보다시피 이제 머리가 많이 길었었는데 이 머리가 짧아졌어요. 못 알아보시겠죠? 네,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좋은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아당궁에서 캐스팅 디렉터이자 요조 감독님의 딸 역할인 황미연입니다. 네, 일단 음악영화제 10주년 맞습니까?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도 음악영화제를 위해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발 벗고 손 두 발 다 벗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영화를 상영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영화는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 전주국제화제 때 나아당국 팀을 만났었는데 그때는 요조 감독님이 처음으로 감독으로 관객들한테 인사드린 자리여서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시고 본인 스스로를 감독이라고 소개하는데 약간의 주저함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늘 굉장히 기계적으로 본인이 감독이라고 소개를 잘해주셔서 옆에서 굉장히 내심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만 힘들지 또 반복 학습에 의해서 좀 익숙해집니다. 답변 중에 본인의 노래도 홍보를 하시고 네.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닳고 다른 느낌이 나고 아쉽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로 콘서트장에서 한번 6월 6일에 선보인 적이 있었고 오늘이 7월 7일이에요. 그래서 황명 배우님이나 요조 감독님 그 SNS를 보면은 8월 8일에도 뭔가 있을 것 같은 걸 예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오프라인 상에서 상영한 거 말고서는 사실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그 떡밥을 한번 프레스로 해주시죠. 8월 8일에 뭐가 또 있나요? 뭐 없는데 지금 되게 뭘 해야 될 것만 같은 압박을 느끼고 있기는 해요. 6월부터 지금 계속 6월 6일, 7월 7일 계속 해왔으니까 심지어 시간도 6월 6일 6시, 7월 7일 7시, 8월 8일 8시에 뭘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6월 6일 6시라고 막 홍보대를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행복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777이 돼서 되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8월 8일날 8시에도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신 분들 혹시 그 8월에 행사가 또 있으면은 주변 분들에게 또 알려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요조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도 10년 넘는 세월을 함께 해오셨는데 이 작품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 사실 굉장히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작업이기도 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원래부터 영화를 찍고 싶어 했나 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전혀 아니었고 이제 새 앨범을 구상하던 중에
요즘에는 이제 앨범이라는 형태가 거의 이제 거의 이렇게 흐려지다시피 하고 요즘에는 거의 이제 한 곡 한 곡 발표를 하고 또 소비하는 스타일도 한 곡 한 곡 자기가 마음에 드는 트랙을 이제 듣는 어떤 그런 형태의 시장이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CD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던 시절에는 뮤지션부터도 음악을 만들 때 대략적으로 5곡에서 10곡의 음악을 만들면서 그 뮤지션 나름의 서사를 이제 생각해서 이제 CD 안에 넣게 되고 이제 듣는 사람들도 그 뮤지션이 이제 상정해 놓은 서사를 이제 쫓아가면서 음악을 이제 듣게 되거든요. 그 효과를 굉장히 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그 마음으로 앨범을 만들어도 사실 사람들이 트랙별로 소비하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는 제가 노리는 그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그런 그 내가 만들어 놓은 서사대로 그 순서대로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떠올리게 된 포맷이 영화였고 영화 속에 제가 만든 노래들을 순서대로 다 넣어서 상영을 하면 보시는 분들이 강제적으로 1번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정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고 또 그걸 혼자서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명이서 함께 그 순간을 공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데 너무 근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래 그렇다면 영화를 찍어야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표님한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설레가 없고 정말 재미있겠다. 근데 영화를 찍을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찍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4년 정도를 묵히다가 작년에 이렇게 저렇게 촬영해 주실 그 민준기 감독님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좋은 배우들 만나게 되고 하면서 작년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네, 사실 이 공간에서 황미영 캐스팅 디렉터님과도 인연이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족구왕 때 두 분이 영화의 팬으로 또 만나면서 인연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미영 배우님 배우 역할이랑 캐스팅 디렉터가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일단 진짜 진심으로 오늘 되게 뜻깊은 게 사실 진명은 모더레이터님이 우리를 연결해 준 거거든요. 맞죠? 아니요, 둘이 알아서 연결이 됐어요. 아니야. 그 중심에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명현 씨하고 저하고는 이제 안지가 오래되니까 제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취향도 이제 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족광이라는 영화가 개봉하면서 야 신여조야 네가 딱 좋아할 만한 영화 하니까 와라 보러 와라. 그래서 봤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야 정말 너무 재밌다 야 이랬는데 영화가 잘 돼가지고 이제 파티 했잖아요. 파티 했는데 파티 때도 저한테 파티 하니까 너 와라 이래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영 씨를 알게 돼서 이제 미영 씨랑 막 신나게 술을 먹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잠깐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언니 그러면 일 보시고 저희랑 밤새 마실 거니까 일 보시고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요 이러고 일을 보고 새벽 3시인가 4시인가에 다시 갔는데 미영 씨가 그걸 보고 진짜 왔네 이러면서 거기에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친해져서 술도 많이 먹고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캐스팅 디렉터 역할이 전 사실 진짜 연락이 오셨길래 저한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주위에 뭐 좋은 배우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라는 말을 그냥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뭐 주연 배우님들 3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 주위에 이제 저도 배우니까 주위에 이제 좋은 배우님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뭐 다 설명을 하니까 한 30명 넘게 프로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 이렇게 캐스팅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캐스팅 디렉터로서 뭐 사실 뿌듯했어요 괜히. 나의 인맥도 좋은 것 같고 또 네, 제 자랑이고요. 그리고 또 저도 그러면서 우정 출연으로 이제 같이 참여도 하게 돼서 좀 되게 좀 뿌듯하고 기쁘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미영 씨 여기 없었는데 미영 씨가 이렇게 그 캐스팅 디렉터를 하면서 자기도 출연을 해야 되지 않겠냐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럼 완전 좋죠. 그래가지고 미영 씨 역을 급조해서 넣었죠. 딸로. 순원 배우님께서는 그러면은 그 최종적으로 오디션에 합격했다는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10대 1의 경쟁이 느껴지고 신인 감독, 요조 감독의 영화. 네, 너무 좋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얘기하는 게 너무 가시적이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미영이를 통해서 게스트 뭐 이런 작품 있는 한번 프로필을 내봐라 해서 이제 낸 것이고 돼서 너무 또 좋았고 그래서 이제 막상 또 이제 첫 미팅에서 이제 만나서 의원님을 뵀는데 좀 무서웠어요. 저는 이제 이게 타투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 대답 잘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옆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타투에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지? 타투가 좀 위협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 그 의미를 좀 알고 싶었었어요. 물어보진 않았고 그때 첫 만남이 그랬고 그 캐스팅 되고 나서도 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잃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식적인 얘기 사이에 타투만 남아있고 그래서 두 분의 첫 만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미영 씨는 뭐 워낙 이제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였으니까 그랬고 근데 이제 그 저기 순원 씨는 그냥 처음에 마스크부터 뭐랄까 그런 알 수 없는 캐릭터잖아요. 순원이가 영화 속에서 근데 그거를 소화하기에 정말 최적의 마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되게 어딘가 좀 사연도 있어 보이고 좀 잘생기고 좀 이렇게 근데 약간 아까 보셨지만 입을 열면 뭐가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다 그냥 무너지는 그런 느낌은 줄 수 있다라는 느낌을 일단은 그 프로필에서 받고 이제 첫 미팅을 했는데 정말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전 사람 잘 봤구나. 네, 촬영할 때도 순원 씨가 제일 이제 막 그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어요. 막 물에 뛰어들어야 되고 막 머리채도 쥐어잡히고 뭐 이랬는데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결국은 바보라는 거지. 여러분은 지금 신인 감독이 배우를 무너뜨리는 보셨고요. 진짜 황순원 배우님은 되게 중화권 배우 같은 데가 있어요. 그 장효정 배우 이런 느낌들이 좀 있어가지고 앞으로 또 다른 작품에서 어떤 얼굴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올해 2017년 상반기에 음악을 공개하는 방식에서 쥐드래곤의 USB라는 지금 파격적인 방식을 선택했는데 사실은 공력 측면이나 아니면 그걸 선보여주고 들려주는 방식에서는 요조 감독의 새 음반이 더 힘든 시도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어도 사실은 어떤 공간이 확보가 안 되고 한사마당이 백석이 채 못 되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음악영화제에 자리를 뚫었는데도 100명한테 또 못 들려주는 이 현실 혹시 어떻게 타개해 나가실 것인지. 물론 음원 공개는 지금 전체 음원 사이트에 돼 있는 상황이고요. 동시에 그 뭐죠? 그 반짝이게 해라는 음악도 공개가 돼서 네, 광고 음악. 네, 그거랑 새 앨범 같이 들으면 되게 재밌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좀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해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영화로서 존재하는 앨범이다 보니까 그렇게
여건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렇게 완전체로서 들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사실 많이 들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애초에 제가 뭐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저는 다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큰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객분들 그리고 청중들을 만나는 게 더 귀하실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좋아요. 이거는 뭐 제가 해서 그냥 뭐 제가 저만 좋은 그런 기분이니까 뭐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진짜 좋네요. 좋아요. 너무 행복하신 거죠? 네.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일단 관객과의 대화 끝나고 나가면 혹시 뭐 악수나 뭐 사인이나 뭐 허그나 다 그러면 네, 그럼요. 네,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오늘 머리 색깔도 굉장히 아름다우시잖아요. 되게 희귀한 새의 머리 색깔 같은. 요즘 감독님과 인증샷 남기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아마 되게 감독님이나 배우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영화, 이 음악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해주신 그런 서사들을 어떻게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편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완벽한 이해를 하신 리스너 분들만 네. 안녕하세요. 저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영화를 보면서 스토리를 먼저 생각을 어떻게 그 내용을 구성하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뭐 이런 이런 얘기가 하고 싶다. 뭐 그런 게 갑자기 들었는지 아니면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 스토리가 그러니까 왜 이런 줄거리를 쓰고 싶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어떻게 나왔는지 내용. 일단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고요. 제가 실제로 혼자서 제주도에 갔는데 마침 친구도 제주도에 왔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오늘 같이 놀고 내일 너는 너 길 나는 내 길 가기로 하자. 그래서 근처 바닷가를 갔는데 옆에서 그 의문의 할머니께서 정말 하루 종일 깨지도 않고 주무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저 포함 3명이었는데 정말 머리를 맞대고 왜 저 할머니는 깨지 않는가 정말로 진지하게 걱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나는 지금 저 할머니 죽음을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은 좋은 구경거리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지 저 스스로도 약간 혼란스러워하면서 그 하룻밤을 보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고 여기서 저기 끝자리 정도 되는 거리일까? 그냥 궁금하면 가서 보면 되는 거리예요. 그냥 걸어가서 저 할머니 여기가 뭐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지라도 이렇게 가서 보면 되는데 우리 셋 다 무서웠던 거예요. 그 죽음이 정말로 사실일까봐 그 가까운 거리인데 가지도 못하고 괜히 위약적으로 막 죽은 거 아니야 깨깨깨 막 이러면서도 괜히 막 계속 신경 쓰면서 셋 다 잠을 설치고 결국에는 할머니 안 죽으셨고 근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때 와 내가 영화 감독이면 이런 거 영화로 찍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영화라는 포맷을 이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영화로 만들어야지 하다가 이때의 일이 정말 생각이 났고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주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 할머니의 죽음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 정말 나한테 닥쳤을 때 최대이자 최고의 비극인 그 죽음이라는 것이 타인이 되고 뭔가 이렇게 제3자가 되었을 때는 정말 너 밥 먹었니? 이런 것처럼 이렇게 죽었대? 이렇게 그냥 너무 그냥 무게가 안 되는 그런 가십이 되는 이 괴리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시나리오화하고 노래를 쓸 때도 이제 죽음을 염두한 다양한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아주 충분한 설명이 제 뒤쪽에 있습니다. 영화 잘 봤고요. 한승원 씨 저요? 제가 웬만하면 말 안 시키는데. 제가 주변이 없어서. 일단 들어봐. 그냥 한번 들어보고 제가 할게요. 영화 맨 처음 나오셨을 때 독일어로 네. 말을 하셨는데 네. 그것 때문에 되게 뭔가 처음에 첫인상이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고 그만할까요? 네. 어떤 의미였는지 그 의미는요. 감독님이 그거예요. 시에 대한 내용이죠. 네. 그 시에 대한 그 한 소절인데 한 소절이요. 시에 대한 독일어로 네, 부연 설명. 제가 부끄럽지만 그 배우로서 영화에 과거에 출연한 적이 이제 있는데 정성일 감독님의 영화에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저만 아는 오마주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인데 정성일 감독님 영화에 이 시 구절이 나오거든요. 릴케 시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황순원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좀 특이하고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되게 주고 싶어서 처음에 한국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첫 대사가.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투리를 진하게 하던지 외국어를 하던지 하는 식으로 한국말, 그러니까 일상적인 서울 맛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그 영화 속의 그 19절을 그냥 읽게 하면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순원 씨가 되게 그런 망국어를 다 가능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첫 만남 때 막 불어도 하고 이태리어도 하고 중국말도 하고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시는 쉽게 하셨죠? 네, 쉽게 했어요. 네. 혹시 손원 배우님 무너진 이미지도 회복할 겸 해주실 수 있게 그런 부러질 것 같아. 너무 이게 상황이 제가 우리 어차피 지하 3층에서 더 내려가지도 않아요. 지금 분위기에서 제가 하면은 이렇게 뭐 그래서 부르니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만나면은 이태리에 이제 그 동남아에서 이제 아버님이 서브사업을 이제 하신다고 항상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막 벌써 이렇게 쓰면서 그러니 우와. 그다음에 뭐 베트남도 있고 뭐 내게 많이 있냐 근데 다 잘 어울리는 마스크야. 그게 문제예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모든 것들 거의 다 여자 꼬실 때 사겠다. 아니 블랙홀로 들어갈 데가 없나? 나와요 이제. 끝없이 내려가는데. 요즘 얘기해 주신 영화는 카페누아르. 생각해보니까 러닝타임이 짧잖아요. 근데 카페누아르가 러닝타임이 굉장히 길잖아요. 한번 같이 상영하는 계획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딱 나오면 2시간씩 되거든요. 한번 정성인 감독님이랑 함께 해보셔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어떻게든 많이 보여드려야죠. 아까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운의 관객들이신 게 영상을 보고 나서 다시 음원을 들으면은 굉장히 재밌거든요. 막 찾게 되고 저는 앨범 중에서 세상에 없는 과자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영화 속 어떤 장면들이 겹쳐져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방식이고 음악을 오래 기억하게 하는 방식이구나. 노력하신 만큼의 어떤 듣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오늘 또 밖에 비도 오는데 돌아가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무시기 직전에는 가장 우울한 노래죠. 화분 같은 노래. 집에 있는 화분 밖에 내놓고 물도 주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 계시면 이쪽에. 예전에 OST도 그렇고 이전에 조금만 더 가까이에서 우리는 산처럼 가만히 누워있다 그것도 그렇고 이것처럼 영화랑 음악이랑 또 연결지어서 했던 게 많았잖아요. 혹시 앞으로
만들거나 다른 영화들에서 또 다른 음악들을 선보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기회가 된다면은 영화랑 같이 할 수 있는 많은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영화를 찍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네, 음악적으로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고 앞으로도 굉장히 재미있게 기회가 된다면 행복하게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안 찍으실 건가요? 네. 진짜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위험해요. 임창정 씨도 은퇴선언 번복하고 그런데 왜냐하면 그냥 저 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저는 유조 감독의 첫 번째 작품이 어떨까 약간 반신반의도 있었고 영화 찍는다는 게 굉장히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는 음악이랑 같이 더블 창작을 한다는 거 더 힘든 일인데 영화 보고 나서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서 더 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아마 오늘 보신 관객분들도 그런 만족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여지를 조금 남기시죠? 네, 근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좋은 추억이었고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전제를 단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돈을 되게 많이 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욕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작이 될 돈을 많이 버셔서 꼭 다음 작품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관객분 계신가요? 네, 가운데 계십니다. 영화 음악 다 잘 듣고 재밌게 봤는데요. 저는 영화 장면 중에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밤에 그 뚝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줌 아웃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제목 나오기 전에 그게 어떤 느낌? 아니면 어떤 의미로 혹시 촬영하신 건지 그런 거 좀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그냥 일반적인 영화랑은 다르고 이 영화 안에 노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씬이나 그런 그 길이 같은 거를 좀 노래에 많이 맞출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래가 안 나올 때에는 대사도 나오고 좀 줄거리가 이렇게 진행도 되고 그렇지만 노래가 나올 때에는 또 대사가 중간에 나오면 안 되니까요. 뭐 이런 식의 계산들을 했는데 저는 영화를 처음에 그 촬영할 때부터 어떤 한 노래를 위한 좀 극적인 롱테이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노래 중에 보는 사람이라는 노래 때 이제 저 씬이 나오는데 딱 이 노래 때 이 씬을 붙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은 정말 지루한치만큼 계속 그 봐야만 하는 씬이고 제가 그 노래를 만들게 된 것도 정말 본다라는 게 어쩔 때는 좀 지긋지긋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되게 무력하게 느껴지고 본다라는 게 되게 적극적인 개입인 것 같지만 단적으로 뭐 세월호 때라든지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비극적인 사태 앞에서는 그냥 본다는 게 이게 보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 내가 무력하고 굉장히 그 이상한 기분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으로 만든 노래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촬영해 주신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저 씬이 되게 길어요. 한 감독님 몇 분 정도 되죠 그거? 저희 촬영해 주신 민준기 감독님 8분 정도 돼요. 근데 저거 어떻게 찍었냐면 감독님이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계시고 제가 뒤에서 감독님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제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잡아 끌면서 왼쪽 오른쪽 이러면서 이렇게 잡아 끌었어요. 그거를 이제 8분 정도 한 거죠. 그걸 2번 했죠. 3번 했나요? 2번. 3번 했나요? 그러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되게 애착이 가는 씬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영화에서는 많이 잘렸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끼리 아쉬워가지고 뮤직비디오가
보는 사람이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에는 이제 그거를 통으로 넣었죠. 그 씬만. 뮤직비디오는 지금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어요. 뭐 유튜브나 이런 네, 네, 데서. 네. 보시다 보면 말도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나요? 왼쪽 이런 말. 폴스가 나와요. 그 말. 네. 죄송합니다. 깜깜하니까 감독님은 당연히 뒷걸음질 치니까 모르고 저는 이제 이 바닥만 보면서 걷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뭐가 슉 해서 보니까 옆에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헐 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는 말도 찍혔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잘렸죠. 사람분들이 고생 많으셨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제주도 현장이어서 현장에서 재미있었던 일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두 배우분들 혹시 기억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실까요? 이영 배우님 먼저. 네, 제주도는 이제 뭐니 해도 날씨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진짜 고생하신 게 갑자기 비 왔다가 갑자기 겠다가 갑자기 비 왔다 그랬는데 저희가 2박 3일 만에 이걸 다 찍었어요. 그래서 진짜 잠 못 자고 완전 고생해서 찍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날씨가 진짜 비 왔다가 막 이렇게 해서 텐트 접었다가 폈다가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몸 고생을 많이 하셨죠. 네. 그런 배우님. 아 저요? 네. 무서워요. 저도 이제 뭐 힘들긴 뭐 매한가지인데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가 얼마 안 돼갖고 말수가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물 속에 이제 뛰어드는 씬이 있잖아요. 그 씬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컷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감독님이 하시고 촬영 감독님이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그 시간대 저희 이제 쉬고 있잖아요. 저는 막 이렇게 수영하고 놀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바빠갖고 놀 수 있는 물장구 치고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저는 그래도 몰래 수영도 하고 즐겁게 갔다 온 것 같아서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한국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 진짜요? 제가 뭐 해외에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장난삼아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도 너무 재밌었고 전 특히 음악 너무 한국 너무 다 주옥 같아가지고 너무 집에 가서 빨리 찾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가사가 너무 좋아서 그 가사도 어떻게 보면 이야기잖아요 하늘에. 그래서 가사를 쓰실 때 영감을 어떻게 받는지 또 어떤 과정으로 작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감은 정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영화 중에 세상에는 없는 과자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끼는 동생의 꿈을 사서 만든 노래. 제가 트윙인데 트위터를 이제 눈 뜨자마자 보고 자기 전에도 보고 이렇게 많이 보는데요. 그 동생이 이제 아침에 꿈 얘기를 트위터에 올려놨더라고요. 어제 꿈에 정말 맛있는 과자를 먹었는데 꿈에서 깼는데 이제 현실에는 그 과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과자를 이제 못 먹는구나. 되게 슬프다. 약간 이런 꿈 얘기를 이제 적어놨는데 제가 바로 연락을 해서 그 꿈을 내가 사고 싶다고 그래서 그 꿈을 사서 원래는 이제 술을 사주는 걸로 이제 꿈값을 대체하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또 트위터에 여름이라서 이불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돈은 없고 꼬글꼬글 이러고 있길래 그러면 이불을 사려구나 이러고 이불값으로 꿈을 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영감의 원천이라는 게 딱 여기에만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고 책에도 있고 다른 영화에도 있고 다른 음악에도 있고
정말 도처에 있어요. 도처에 있고 그래서 제 역량은 그 진짜 도처에 정말 숱하게 널려 있는 그 영감을 내가 어떻게 발견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둔해지고 내가 침침해지면 그 도처에 있는 영감을 저는 이제 보지 못하고 이제 나이 들수록 저는 더 둔감해지겠죠.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좀 원천적인 공포긴 한데 최대한 좀 영감을 잘 발견하려고 안달내고 있죠 계속. 네, 아래쪽에 흔들어주셨던 마이크 앞으로 건네주시면 그 할머니 역할을 어떻게 맡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 할머니가 피곤하신 이유로 이제 하루 종일 운전을 해서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든 영화의 형식으로 음악을 같이 듣는 경험을 계속 하시고 싶으신 건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음반으로 CD 대신에 DVD를 내시는 건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할머니 역으로 제가 출연하게 된 것은 물론 이제 연출했지만 저는 또 배우 욕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출연을 하고 싶었고 그 할머니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어떤 중심 핵과도 같은 그런 중요한 역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역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영 씨에게 되게 고마운 게 저 할머니의 그 스텝 있잖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그 걸음걸이도 미영 씨의 지도로 그 할머니 걸음걸이를 막 연습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운전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영화 속에서 좀 그 어떤 재미있게 환기시켜줄 만한 순환이의 대사였는데 제가 실제로 그 일을 겪었을 때에 이제 우리끼리 이죽거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잘못 운전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가장 이제 적당하겠다 싶은 이제 그런 대사였고 그래서 이제 영어 제목은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라는 제목으로 영어 제목은 그렇게 만족스럽게 나오게 된 것 같고 그리고 DVD는 이제 발매 예정인데 당장의 발매는 안 하고 싶고 이제 좀 여기저기 이런 식으로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심히 찾아봐서 다른 영화제에 좀 출품해본달지 하는 식으로 올해는 좀 여기저기 찝쩍찝쩍 해보려고요. 그리고 DVD로는 올해 겨울이나 내년쯤에 해서 일단 지금 음원은 DVD의 그 형태로 이제 앨범을 발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이제 또 DVD로 발매되면 그렇게 두 개가 한 세트가 되는 형태로 그렇게 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달을 지나서 또 영화 음악을 만나게 된 게 새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개봉도 염두에 두시고 있는지? 네? 개봉. 근데 개봉이 저 그 영화에 이제 정통한 저희 그 직원 중에 예든 씨가 이제 영화에 관련해서는 제가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 이 영화 쪽 그의 어떤 시스템 같은 거요 많이 알려주셨는데 단편 영화는 힘들다면서요. 남편 영화 힘든 현실이 생각이 나요. 네, 단편은 이제 극장에 걸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도 짧고 근데 이제 돈 티켓 문제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러 많이 오지도 않을 것이고 시간 배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근데 또 어쨌든 음원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셨듯이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그때까지 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더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한 시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또 상영이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오늘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마 또 이런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나오신 우선 배우들과 함께
나라는 팀이 계속 뭔가 재밌는 걸 만들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도 계속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게 요새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다들 나온 지 한 달쯤 되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힘을 가지고 지속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모르죠. 요조 감독님이 갑자기 부자가 되셔가지고 한 편에 더 찍으셔가지고 옴니버스 형태로 요조 감독전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열린 마음으로 기대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배우님 그리고 감독님 후임 전드리면서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영준. 네, 정말 오늘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장난처럼 말하는 거지만 진짜 뭐 666부터 시작해서 12 여기까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요 감독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에코 한번 해주세요. 네. 브루스리. 이 영화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요조님의 그 앨범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가시는 말고요 안전하게 가셔서 편하게 쉬셨으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게 언제 또 상영이 될지 기약 없는데 또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오면 그때 또 와주셔도 저는 정말 감사할 것 같고 또 음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음악영화제는 7월 9일까지 상상마당에서 이어질 예정이니까는 다른 상영작들도 올해가 레전더리라고 해요. 정도의 상영작도 꼭 놓치지 마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가 친정이니까는 한마디 홍보만 하나 더 드리면 로비에 가시면은 음악영화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은 구매가 상상마당을 더 살찌게 하니까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